자, 고속도로 정체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죠. 스트레스 정말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도 길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교통공사에 그렇게 인원을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죠. 성격 급한 민족이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지나가게 해보겠다는 거죠. 하물며 고속도로에 신호등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거라고 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 매일 125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하물며 톨게이트만 보면 긴장하시는 분들께도 이건 정말 최고의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만 하셔도 운전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톨게이트만 보면 야, 요즘에 너무 바뀐 게 많아서 너무 힘들어, 막 벌벌 떨어, 막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은 하이패스를 딱 도입을 하셨는데 어머니 차에는 하이패스가 안 달려있고 제 차에는 하이패스가 달려 있었거든요. 나 하이패스 차선 들어왔어, 어떡하지? 이렇게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지만 뒤에서 빵빵거릴까 봐 겁나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게끔 정부가 조치를 취해보겠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실시간 지도를 한번 봐보자고요. 초록 표시가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원활한 구간이다라는 표시고요. 노란 표시는 시속 40에서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라는 허행 구간입니다. 자, 붉은 표시는 뭐예요? 딱 봐도 빨갛잖아? 시속 4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는 정체 구간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지도를 넓게 보면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으로 차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지도를 좀 더 좁혀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보면 점점 얘기가 달라지죠. 서행하는 구간도 보이지만 정체된 구간도 꽤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실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인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차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다라는 얘기를 해요. 차량 간의 거리를 50m 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앞에서 점점 속도를 줄여요. 그럼 뒤에 있는 차는 앞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더 줄이게 되겠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차는 더 줄이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어. 어떤 원인들이 쌓여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걸 유령체증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차선이 적어지는 도로로 진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의 목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차선으로 수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보통 톨게이트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게 되죠. 하물며 차들이 이렇게나 몰리는데 요금까지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정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 톨링 하이패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요거 모르신 채로 고속도로 진입했다가는 크고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톨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면 눈앞에 톨게이트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갑에서 카드, 현금 미리미리 주섬주섬 막 꺼내기 시작하고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서 자, 어느 선에 서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나 이런 거 눈치 작전 시작하다가 내 차례가 오게 되면 직접 현장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넓은 차로에서 좁은 차로로 진입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고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일반 차로에서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이 시간을 하도 잡아먹다 보니까 정부가 도입을 했죠. 어떤 걸 도입했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이패스 이용률은 90%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하지만 이 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직접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차량에 하이패스를 안 다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속도로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나는 하이패스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야 된다는 번거로움, 그리고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 그리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만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죠. 자, 사고도 없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하이패스 관련된 차량이 총 12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고 단차로 하이패스가 아니라
다차로 하이패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말 그대로 차선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합해서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물을 철거해버리고 차로폭을 확보한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다차로 하이패스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에서 최대 80km까지 빨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하이패스 방식에도 불편함이 없진 않았어요. 자, 나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일반 차로로 무리하게 막 끼어들려고 하셨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무리한 끼어들기가 결국에는 차량을 더 밀리게 만들고요.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자, 끼어들기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들끼리 또 싸움이 나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을 새롭게 정부에서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돌파를 해보겠다는 건데 뭐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정차하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찍고요. 그래서 이걸 통행료를 자동으로 청구하게 되고 운전자는 후불로 통행료를 납부하면 끝나는 방식이에요. 자, 굳이 톨게이트 위에서 지갑 꺼내면서 돈 내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아직 전국적으로 다만 확대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왕판교 요금소가 있는 경부선, 그리고 서영암, 강진 무이사, 그리고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 많이 있는 남해선 8개 요금소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걸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편리하잖아요. 자, 시범 운영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청구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시는 아버님, 어머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은 내 차량이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내가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이용하고 15일이 지났다? 그러면 미납으로 처리가 돼서 우편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해당 고지서의 안내를 받고 납부를 해주면 끝나겠죠. 자, 미리미리 납부하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통과하고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혹은 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이 좀 번거롭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해 놓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통행료 앱에서 차량 번호나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요금소 통과했을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패스가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 많이 생기죠. 하이패스 사용자가 나는 아닌데 하이패스 차로로 나도 모르게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라는 경고 문구가 뜨고요. 경보음이 울리게 돼요. 빨간색 경광봉이 막 울리거든요. 당황해서 차량을 멈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깜짝 놀라니까 뭐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이패스를 달고 있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앞차가 질주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그럼 뒤에 있는 차량 깜짝 놀라겠죠.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경광봉이 울리든 말든 그냥 가세요. 멈추지 마시고 추후 목적지의 출구 톨게이트가 보이시면 그곳에서 요금을 정산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내가 하이패스 차량인데 일반 차선으로 진입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향후 출구 톨게이트 가서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요금소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뭐 통과했다 그래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통과해 버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면 되죠 뭐. 그렇지 않아요? 톨게이트 하이패스 입구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톨게이트 입구는 크게 단차로, 다차로, 화물차 입구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차로 하이패스는 시속 30km 이하의 제한속도로만 통과해야 되는 곳으로 한 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차로입니다. 자,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 80km로 통과가 가능한 곳인데 기존 차로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제거를 해서 한 번에 두세 대의 차량이 이동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자, 단차로에 비해서 확연히 넓기 때문에 딱 보시면 다차로 하이패스라는 걸 그냥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전용 차로가 따로 있어요. 보통 톨게이트의 제일 끝, 오른쪽 끝이 화물 전용 차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법 제78조 3항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 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출발과 정지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차가 무겁고 크니까. 그래서 최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른쪽 끝으로 밀어놓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4.5톤 이상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적재량 측정을 위해서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끝차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화물차 차로는 주황색 테두리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사 일반 차량이 진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실 수 있어요. 다만 좀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차로, 다차로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서 통행권 차로로 이동을 했을 때, 일반 차로로 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까, 통행권 차로는 보통 이제 흔히 무인 차로 그리고 유인 차로로 구분이 되는데, 무인 차로 같은 경우는 정상기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죠. 교통카드 되듯이 되면 되는 방식이요. 설사 카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추후에 납부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인기와 운전자와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뭐 나이 드신 거, 뭐 젊고 이건 상관없어. 초보분들이 많이 흔히 하는 실수야. 무인기와 차가 부딪힐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거리를 옆으로 밀면서 무인기로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손을 뻗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또 차에서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행동은 자칫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무인기에 가깝게 거리 유지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인 차로의 경우는 톨게이트 직원에게 통행권을 반납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죠.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카드, 현금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카드는 하이패스권 혹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현금 내가 둘 다 없다라고 한다면 계좌이체, 뭐 핸드폰 결제, 고지서 납부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톨게이트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바로 과태료예요. 자, 운전 경력 10년이 넘었어. 기본적인 것들 안 지키시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안전벨트 미착용했을 때 벌금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이에요.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옆에 탔다? 2배 점프합니다. 6만 원입니다. 자, 지정차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돼요. 자, 2018년에 개편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소형차는 왼쪽으로, 대형차는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실 때는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화물차는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걸 확인하냐? 실제로 드론 날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적발하려고, 우리의 호주머니 털어가려고 정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이 안전띠 미착용건만 1617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을 얼마나 적발했는 줄 아세요? 3930건이나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 AI 시대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이제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이런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도 돈인데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엄마나야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랜선아들 이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